어린 왕자의 별은 소옥성 325, 326, 327, 328, 329, 330호의 별과 이웃해 있었다. 왕자는 견문을 넓힐 생각으로 그 별들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왕은 붉은 옷에 흰 단비모피로 만든 옷을 입고 검소하면서도 위험 있는 옥좌에 앉아 있었다. 신하가 한 명 왔구나. 어린 왕자가 오는 것을 보자 왕이 큰 소리로 외쳤다. 왕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신하였다. 그러자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한 번도 왕을 만난 일이 없는데 그는 어떻게 나를 알고 있을까? 왕들에게는 세상이 매우 단순하다는 것을 어린 왕자는 몰랐던 것이다. 왕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신하인 것이다. 너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가까이 다가오라. 이 왕은 마침내 누군가의 왕 노릇을 하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러워졌다. 어린 왕자는 앉을 곳을 찾기 위해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그 별은 왕의 호화스러운 흰 단비모피로 온통 뒤덮여 있었다. 어린 왕자는 똑바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피곤해서 하품을 했다. 왕 앞에서 하품하는 것은 예절에 어긋나는 일이다. 하품을 그만오라. 하품을 참을 수가 없어요. 긴 여행 탓에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어리둥절해진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하품을 해도 좋다. 하품하는 걸 본 지도 여러 해가 되었구나. 하품하는 모습은 짐에게는 신기한 구경거리니까. 자, 또 하품하라.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품이 안 나와요. 얼굴을 붉히며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흠, 어흠. 그렇다면 짐이 명하노니 어떤 때는 하품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왕은 급하게 얼버무렸다. 화가 난 것 같았다. 왕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권위가 존중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불복종은 용서할 수 없었다. 왕은 절대적인 군주였지만 인품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터무니없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내가 만일 대장에게 명령하여. 왕은 이와 같은 예를 곧잘 들었다. 내가 만일 대장에게 바다새로 변하라고 명령했을 때 대장이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장의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니라. 앉아도 될까요? 어린 왕자는 머뭇거리며 물었다. 내게 앉기를 명하노라. 왕은 흰 단비 모피로 된 망토 한 자락을 위엄있게 끌어올리며 대답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별은 아주 조그마한데 왕은 무엇을 다스린다는 것일까? 폐하, 한 가지 여쭈어봐도 괜찮을까요? 내게 명하노니 질문하라. 폐하는 무엇을 다스리고 계신지요? 모든 것을 다스리느니라. 왕은 위엄있게 대답했다. 모든 것이라고요? 왕은
위험어린 몸짓으로 그의 별과 다른 모든 별들을 가리켰다. 저 모든 것을 다요? 물론 전부 다이니라. 왕은 온 우주의 군주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럼 별들도 폐하에게 복종하나요? 물론이지. 별들도 나에게 즉시 복종하지. 짐은 규율을 어기는 것을 용서치 않느니라. 어린 왕자는 왕의 권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만일 자신이 그런 권력을 가질 수 있다면 앉아있는 의자를 뒤로 물리지 않고도 하루에 44번, 아니 72번, 100번, 200번까지도 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게 아닌가. 자신의 별이 생각나서 약간 서글퍼진 어린 왕자는 용기를 내서 왕에게 청을 했다. 저는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싶어요.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해가 지도록 명령을 내려주세요. 만일 내가 대장을 보고 나비처럼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날아다니라고 명령하거나 비극을 쓰라고 명령하거나 바다의 새가 되라고 명령한다고 하자. 그런데 대장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누가 잘못이냐? 대장이냐 아니면 짐이냐? 그야 폐하이시지요. 어린 왕자는 똑똑히 대답했다. 바로 그거다. 누구에게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 하는 법이다. 정당한 권력은 무엇보다 합리적이어야 한다. 네가 만일 국민에게 바다에 가서 물속으로 뛰어들라고 명령한다면 국민은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내 명령이 이치에 맞을 때에만 나는 복종을 요구할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일은요? 어린 왕자는 한 번 한 질문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해주겠다. 하지만 내 통치 철학에 따라서 조건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리기로 하자. 언제요? 에헴. 왕은 대답하기 전에 두툼한 책력을 뒤적였다. 그때쯤이면 되겠군. 오늘 저녁 7시 40분쯤이면 되겠다. 짐의 명령이 이행되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다. 자신의 별에서 보았던 석양이 그리워졌다. 게다가 지루하기도 했다. 이제 저는 여기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 저는 또 여행을 떠나야겠어요. 가지 마라. 왕은 신하가 한 사람 생겨 몹시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참이었다. 떠나지 마라. 너를 대신으로 삼겠다. 무슨 대신요? 법무 대신이다. 하지만 재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제가 벌써 다 둘러보았어요. 그야 알 수 없지. 왕은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나는 아직 나의 왕국을 전부 돌아본 일이 없다. 이젠 나이가 많아서 걷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마차를 둘 장소도 없으니 말이다. 아, 그래요. 하지만 저는 이미 둘러보았어요. 어린 왕자는 허리를 굽혀
별 저쪽을 다시 힐끗 쳐다보면서 말했다. 여기는 물론 별 저쪽에도 아무도 없었다. 그럼 내 자신을 재판하라. 남을 재판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재판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법이다. 자신을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다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일 게다. 어느 곳에서든 저 자신을 재판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별에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에헴. 내 별 어딘가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있느니라. 밤만 되면 쥐 소리가 들려. 그 늙은 쥐를 심판하는 게 어때? 가끔 그 놈을 사형에 처하는 거야. 쥐의 운명이 네 심판에 달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매번 그에게 특사를 내려라. 단 한 마리밖에 없는 쥐니까 아껴둬야지. 저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건 싫습니다. 가겠습니다. 안 돼. 어린 왕자는 떠날 채비를 끝마쳤지만 늙은 왕을 섭섭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폐하에게 복종하기를 원하신다면 제게 정당한 명령을 내려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1분 내로 떠나라고 제게 명령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건이 마련된 것 같은데요. 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머뭇거리다 한숨을 내쉬고 곧 길을 떠났다. 너를 대사로 삼겠다. 왕이 황급히 외쳤다. 왕은 여전히 권위에 가득 찬 표정이었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어린 왕자는 중얼거리며 여행을 계속했다. 두 번째 별에는 자만에 빠진 사람이 살고 있었다. 오, 나를 찬미하는 사람이 오고 있구나. 자만에 빠진 사람은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멀리서 소리쳤다. 자만에 빠진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찬미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안녕하세요. 이상한 모자를 쓰고 계시는군요. 답례하기 위한 거지. 사람들이 나에게 환호를 보낼 때 모자를 살짝 쳐들고 인사한단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그래요?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 자만에 빠진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자, 손뼉을 쳐봐. 짝짝짝. 자만에 빠진 사람이 지시했다. 어린 왕자는 손뼉을 짝짝 쳤다. 그러자 자만에 빠진 사람이 모자를 살짝 쳐들고 점잖게 인사했다. 왕을 방문했을 때보다는 재미있군. 어린 왕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다시 손뼉을 쳤다. 자만에 빠진 사람이 살짝 모자를 들어 올리며 답례했다. 그러나 그렇게 5분쯤 지나고 나니 이런 단조로운 장난도 재미가 없어졌다. 그 모자를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자만에 빠진 사람은 어린 왕자의 말을 듣지 못했다. 그는 찬미하는 말이 아니면 귀담아 듣지 않았다. 너는 정말로 나를 찬미하는 거지? 찬미한다는 게 뭔가요? 찬미한다는 건 네가
나를 이별해서 제일 잘생긴 데다 옷도 잘 입고 가장 부자일 뿐 아니라 누구보다 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해주는 거지. 하지만 이별에는 아저씨 혼자뿐이잖아요. 나를 기쁘게 해다오. 어쨌건 나를 찬미해줘. 아저씨를 찬미해요. 어린 왕자는 못마땅하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말했다. 하지만 그게 뭐 그리 재미있나요? 그러고는 어린 왕자는 그곳을 떠나버렸다. 어른들은 확실히 별난 데가 있단 말이야. 어린 왕자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여행을 계속했다. 그 다음 별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이 별을 아주 잠깐 동안 방문했을 뿐이지만 몹시 우울해지고 말았다. 거기서 뭘 하고 계세요? 술꾼은 빈 병과 술이 가득 찬 병을 앞에 수북히 늘어놓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술을 마시고 있지. 술꾼은 침울한 표정으로 대꾸했다. 왜 술을 마시지요? 잊기 위해서지. 무엇을 잊기 위해서요? 어린 왕자는 그에게 딱한 생각이 들어서 물었다. 내가 부끄럽다는 것을 잊기 위해서. 술꾼은 사형대에 서 있는 것처럼 고개를 숙인 채 고백했다. 뭐가 부끄럽다는 건가요? 어린 왕자는 그를 도와주고 싶어 캐물었다.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러워서. 그리고 나서 술꾼은 입을 다물어 버렸다. 어리둥절해진 어린 왕자는 다시 길을 떠났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그는 혼잣말을 하며 여행을 계속했다. 네 번째 별은 사업가의 별이었다. 사업가는 어찌나 바빴던지 어린 왕자가 도착했을 때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담뱃불이 꺼졌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3에서 2를 더하면 5, 5에 7을 더하면 12, 12에 3을 더하면 15. 안녕. 15에 7을 더하면 22, 22에 6을 더하면 28. 담뱃불 붙일 시간도 없군. 26에 5를 더하면 31. 그러니까 5억 162만 2731이 되는구나. 5억 뭐라고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아? 너 아직 거기 있었니? 5억 100만. 가만히 좀 있어. 나는 할 일이 많아. 나는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할 틈이 없어. 이에다가 5를 더하면 7. 5억 100만이 어쨌다는 거예요? 어린 왕자는 다시 물었다. 그는 지금까지 일단 한번 질문하면 답을 얻지 않고는 물러서질 않았다. 사업가가 고개를 들고 말했다. 나는 54년 동안 이 별에 살고 있는데 일에 방해를 받는 건 딱 3번밖에 없었어. 첫 번째는 22년 전에 현기증을 일으킨 거위가 어디선가 날아와서 떨어졌을 때야. 그놈의 푸드덕거리는 소리가 어찌나 요란하던지 서방으로 울려 퍼져 4번이나 덧셈을 잘못했지. 두 번째는 11년 전이었는데
류머티즘 때문이었어. 물론 운동 부족으로 생긴 병이지. 빈둥거릴 시간이 없었으니까. 지금이 바로 세 번째야. 가만, 내가 5억 1백만이라고 했었지? 대체 뭐가 5억 1백만이라는 건가요? 사업가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는 조용히 앉아 일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끔씩 하늘에 보이는 수많은 저 작은 물체들 말이다. 파리 말인가요? 아니야. 반짝반짝하는 조그만 것들 말이야. 그럼 꿀벌 말인가요? 아니, 게으름뱅이들에게 쓸데없는 공상에 빠져들게 하는 금빛 나는 작은 물체 말이야. 하지만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 공상에 빠져있을 틈이 없어. 별 말이군요. 그래, 맞았어. 별이야. 5억 개나 되는 별들을 가지고 뭘 하는 건데요? 5억 162만 2731개야.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이 숫자는 틀림이 없어. 그 별들로 뭘 할 셈인데요? 무엇을 하겠느냐고? 네, 아무것도 하지 않아. 단지 소유하는 거야. 별들을 소유한다고요? 그럼 하지만 내가 전에 본 어떤 왕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 다스릴 뿐이지. 소유한다는 것과 지배한다는 것은 아주 다른 문제야. 그 별들을 소유하는 게 아저씨에게 무슨 도움을 주나요? 부자가 되는데 필요하지. 부자가 되면 뭐가 좋은데요? 누군가 별을 발견하면 그걸 살 수 있지. 이 사람도 그 술꾼처럼 말하는구나. 어린 왕자는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며 계속 질문했다. 어떻게 별들을 소유한다는 거지요? 도대체 별들은 누구 거지? 투덜대듯 사업가가 되물었다. 전 몰라요. 누구의 것도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별들은 내 것이 되는 거야. 내가 제일 먼저 그 생각을 했으니까. 누군가 임자 없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면 그건 발견한 사람의 것이지. 주인 없는 섬도 그것을 발견한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지. 만약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제일 먼저 생각해냈다면 특허를 내서 그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나도 별들을 갖는 거야. 왜냐하면 나보다 먼저 별을 가질 생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아, 그렇군요. 그럼 아저씨는 그 별들을 가지고 뭘 하시는데요? 관리하지. 별을 세어보고 또 세어보는 거야. 힘든 일이긴 하지만 나는 중대한 일에 관심이 많거든. 저는요, 실크 스카프를 가지게 되면 그걸 목에 두르고 다녀요. 또 꽃이 내 것이라면 꺾어가지고 다닐 수 있겠지요. 하지만 아저씨는 하늘에서 별을 딸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지. 하지만 그것들을 은행에 맡길 수는 있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조그만 종이에 내 별들의 수를 적어놓고 그걸 서랍에 넣어 잠가두는 거야. 그것뿐인가요? 그것으로 족하지. 그거 참 재미있군. 시적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군. 어린 왕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어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저는 꽃을 가지고 있어요. 매일 물을 주지요. 화산도 3개나 가지고 있어서 매주 청소를 해요. 사화산도 청소하지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요. 내가 꽃과 화산을 가지고 있으면 내 화산이나 내 꽃에게
큰 도움이 되지요.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에게 무슨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죠. 사업가는 입을 벌렸지만 딱히 할 말이 없었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하단 말이야. 어린 왕자는 혼잣말을 하며 다시 여행길에 올랐다. 5번째 별은 아주 이상했다. 그 별은 다른 모든 별들 중에서 제일 작았다. 이 별에는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을 켜는 사람 한 명이 있을 정도의 공간밖에 없었다. 하늘 어딘가에 집도 없고 사람도 살지 않는 별에 가로등 켜는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는 것인지 어린 왕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 그렇지만 내가 만났던 왕이나 자만에 빠진 사람, 또 사업가와 술고래처럼 그렇게 터무니없지는 않을 테지. 그래도 그가 하는 일에는 의미가 있어. 가로등에 불을 켜는 것은 별 하나를 더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것과 같거나 꽃 한 송이를 피어나게 하는 것과 같으니까. 그가 가로등을 끄면 그 꽃이나 별은 잠들게 되겠지. 그건 아름다운 직업이야.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정말 유익할 테지. 어린 왕자는 그 별에 도착하자마자 가로등 켜는 사람에게 공손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방금 왜 가로등을 끄신 건가요? 명령이기 때문이야. 가로등 켜는 사람이 대답했다. 좋은 아침이야. 무슨 명령인데요? 가로등을 끄라는 명령이지. 잘 자. 그는 다시 가로등 불을 켰다. 지금은 왜 가로등을 다시 켰나요? 명령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해 못할 것도 없어. 명령은 명령인 거야. 좋은 아침. 가로등 켜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서 또다시 가로등을 껐다. 그러고는 붉은 바둑판 무늬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나는 정말 힘든 직업을 가졌어. 전에는 괜찮았는데 아침에 불을 끄고 저녁이면 불을 다시 켰지. 그래서 낮에는 쉬고 밤에는 잠을 잘 수 있었거든. 그때 이후로 명령이 바뀐 거군요? 명령은 바뀌지 않았어. 그게 비극이야. 이 별은 해마다 빨리 돌고 있는데 명령은 바뀌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이 별이 1분마다 한 바퀴를 돌게 되었고 1초도 쉴 틈이 없게 된 거야. 나는 1분마다 한 번씩 가로등 불을 켰다 껐다 해야 돼. 그거 참 이상하네요. 아저씨네 별에서는 하루가 1분이라니. 조금도 이상할 것 없어.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동안 한 달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어. 한 달이라고요? 그래. 30분은 30일이 되는 거지. 잘 자. 그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어린 왕자는 명령에 충실한 가로등 켜는 사람이 좋아졌다. 의자를 뒤로 물리면 계속해서 석양을 볼 수 있는 곳을 찾아가던 지난 날이 떠올랐다. 어린 왕자는 그를 돕고 싶었다. 나는 아저씨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나는 늘 쉬고 싶어.
사람은 누구나 충실해질 수도 있고 게을러질 수도 있다. 어린 왕자가 계속해서 말했다. 아저씨의 별은 아주 작으니까 3발짝이면 한 바퀴를 돌 수 있어요. 천천히 걷기만 해도 늘 해를 볼 수 있지요. 쉬고 싶어지면 걷도록 하세요. 그러면 아저씨가 원하는 만큼 낮이 괴속될 거예요. 그건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군. 내가 원하는 것은 잠자는 거니까. 그렇다면 안 됐네요. 그래, 나는 정말 운이 없어. 좋은 아침이야. 그는 다시 가로등을 껐다. 저 사람은 어린 왕자는 여행을 계속하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사람들에게서 비웃음을 살 거야. 왕이나 자만에 빠진 사람, 술꾼, 사업가 같은 사람들은 그를 경멸하겠지.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제일 착실한 사람 같아. 그건 저 사람이 자신은 제쳐놓고 일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겠지. 어린 왕자는 뭔가 아쉬운 듯 한숨을 쉬었다. 내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저 사람뿐이었어. 그렇지만 그의 별은 너무 작아. 2사람이 있을 자리도 없으니 말이야. 어린 왕자가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말하지 않은 것은 날마다 1440번이나 아름답게 해가 지던 자신의 별을 떠나온 것을 가장 아쉬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의 별은 소옥성 325, 326, 327, 328, 329, 330호의 별과 이웃해 있었다. 왕자는 견문을 넓힐 생각으로 그 별들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왕은 붉은 옷에 흰 단비모피로 만든 옷을 입고 검소하면서도 위험 있는 옥좌에 앉아 있었다. 신하가 한 명 왔구나. 어린 왕자가 오는 것을 보자 왕이 큰 소리로 외쳤다. 왕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신하였다. 그러자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한 번도 왕을 만난 일이 없는데 그는 어떻게 나를 알고 있을까? 왕들에게는 세상이 매우 단순하다는 것을 어린 왕자는 몰랐던 것이다. 왕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신하인 것이다. 너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가까이 다가오라. 이 왕은 마침내 누군가의 왕 노릇을 하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러워졌다. 어린 왕자는 앉을 곳을 찾기 위해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그 별은 왕의 호화스러운 흰 단비모피로 온통 뒤덮여 있었다. 어린 왕자는 똑바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피곤해서 하품을 했다. 왕 앞에서 하품하는 것은 예절에 어긋나는 일이다. 하품을 그만오라. 하품을 참을 수가 없어요. 긴 여행 탓에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어리둥절해진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하품을 해도 좋다. 하품하는 걸 본 지도 여러 해가 되었구나. 하품하는 모습은 짐에게는 신기한 구경거리니까. 자, 또 하품하라.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품이 안 나와요. 얼굴을 붉히며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흠, 어흠. 그렇다면 짐이 명하노니 어떤 때는 하품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왕은 급하게 얼버무렸다. 화가 난 것 같았다. 왕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권위가 존중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불복종은 용서할 수 없었다. 왕은 절대적인 군주였지만 인품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터무니없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내가 만일 대장에게 명령하여. 왕은 이와 같은 예를 곧잘 들었다. 내가 만일 대장에게 바다새로 변하라고 명령했을 때 대장이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장의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니라. 앉아도 될까요? 어린 왕자는 머뭇거리며 물었다. 내게 앉기를 명하노라. 왕은 흰 담비 모피로 된 망토 한 자락을 위엄있게 끌어올리며 대답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별은 아주 조그마한데 왕은 무엇을 다스린다는 것일까? 폐하, 한 가지 여쭈어봐도 괜찮을까요? 내게 명하노니 질문하라. 폐하는 무엇을 다스리고 계신지요? 모든 것을 다스리느니라. 왕은 위엄있게 대답했다. 모든 것이라고요? 왕은 위엄 어린 몸짓으로 그의 별과 다른 모든 별들을 가리켰다. 저 모든 것을 다요? 물론 전부 다이니라. 왕은 온 우주의 군주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럼 별들도 폐하에게 복종하나요? 물론이지. 별들도 나에게 즉시 복종하지. 짐은 규율을 어기는 것을 용서치 않느니라. 어린 왕자는 왕의 권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만일 자신이 그런 권력을 가질 수 있다면 앉아있는 의자를 뒤로 물리지 않고도 하루에 44번, 아니 72번, 100번, 200번까지도 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게 아닌가. 자신의 별이 생각나서 약간 서글퍼진 어린 왕자는 용기를 내서 왕에게 청을 했다. 저는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싶어요.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해가 지도록 명령을 내려주세요. 만일 내가 대장을 보고 나비처럼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날아다니라고 명령하거나 비극을 쓰라고 명령하거나 바다의 새가 되라고 명령한다고 하자. 그런데 대장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누가 잘못이냐? 대장이냐 아니면 짐이냐? 그야 폐하이시지요. 어린 왕자는 똑똑히 대답했다. 바로 그거다. 누구에게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 하는 법이다. 정당한 권력은 무엇보다 합리적이어야 한다. 네가 만일 국민에게 바다에 가서 물속으로 뛰어들라고 명령한다면 국민은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내 명령이 이치에 맞을 때에만 나는 복종을 요구할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일은요? 어린 왕자는 한 번 한 질문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해주겠다. 하지만 내 통치 철학에 따라서 조건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리기로 하자. 언제요? 에헴. 왕은 대답하기 전에 두툼한 책력을 뒤적였다. 그때쯤이면 되겠군. 오늘 저녁 7시 40분쯤이면 되겠다. 짐의 명령이 이행되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다. 자신의 별에서 보았던 석양이 그리워졌다. 게다가 지루하기도 했다. 이제 저는 여기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 저는 또 여행을 떠나야겠어요. 가지 마라. 왕은 신하가 한 사람 생겨 몹시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참이었다. 떠나지 마라. 너를 대신으로 삼겠다. 무슨 대신요? 법무 대신이다. 하지만 재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제가 벌써 다 둘러보았어요. 그야 알 수 없지. 왕은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나는 아직 나의 왕국을 전부 돌아본 일이 없다. 이젠 나이가 많아서 걷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마차를 둘 장소도 없으니 말이다. 아, 그래요. 하지만 저는 이미 둘러보았어요. 어린 왕자는 허리를 굽혀 별 저쪽을 다시 힐끗 쳐다보면서 말했다. 여기는 물론 별 저쪽에도 아무도 없었다. 그럼 내 자신을 재판하라. 남을 재판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재판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법이다. 자신을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다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일 게다. 어느 곳에서든 저 자신을 재판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별에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에헴. 내 별 어딘가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있느니라. 밤만 되면 쥐 소리가 들려. 그 늙은 쥐를 심판하는 게 어때? 가끔 그 놈을 사형에 처하는 거야. 쥐의 운명이 네 심판에 달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매번 그에게 특사를 내려라. 단 한 마리밖에 없는 쥐니까 아껴둬야지. 저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건 싫습니다. 가겠습니다. 안 돼. 어린 왕자는 떠날 채비를 끝마쳤지만 늙은 왕을 섭섭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폐하에게 복종하기를 원하신다면 제게 정당한 명령을 내려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1분 내로 떠나라고 제게 명령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건이 마련된 것 같은데요. 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머뭇거리다 한숨을 내쉬고 곧 길을 떠났다. 너를 대사로 삼겠다. 왕이 황급히 외쳤다. 왕은 여전히 권위에 가득 찬 표정이었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어린 왕자는 중얼거리며 여행을 계속했다. 두 번째 별에는
자만에 빠진 사람이 살고 있었다. 오, 나를 찬미하는 사람이 오고 있구나. 자만에 빠진 사람은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멀리서 소리쳤다. 자만에 빠진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찬미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안녕하세요. 이상한 모자를 쓰고 계시는군요. 답례하기 위한 거지. 사람들이 나에게 환호를 보낼 때 모자를 살짝 쳐들고 인사한단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그래요?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 자만에 빠진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자, 손뼉을 쳐봐. 짝짝짝. 자만에 빠진 사람이 지시했다. 어린 왕자는 손뼉을 짝짝 쳤다. 그러자 자만에 빠진 사람이 모자를 살짝 쳐들고 점잖게 인사했다. 왕을 방문했을 때보다는 재미있군. 어린 왕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다시 손뼉을 쳤다. 자만에 빠진 사람이 살짝 모자를 들어 올리며 답례했다. 그러나 그렇게 5분쯤 지나고 나니 이런 단조로운 장난도 재미가 없어졌다. 그 모자를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자만에 빠진 사람은 어린 왕자의 말을 듣지 못했다. 그는 찬미하는 말이 아니면 귀담아 듣지 않았다. 너는 정말로 나를 찬미하는 거지? 찬미한다는 게 뭔가요? 찬미한다는 건 네가 나를 이별해서 제일 잘생긴 데다 옷도 잘 입고 가장 부자일 뿐 아니라 누구보다 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해주는 거지. 하지만 이별에는 아저씨 혼자뿐이잖아요. 나를 기쁘게 해다오. 어쨌건 나를 찬미해줘. 아저씨를 찬미해요. 어린 왕자는 못마땅하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말했다. 하지만 그게 뭐 그리 재미있나요? 그러고는 어린 왕자는 그곳을 떠나버렸다. 어른들은 확실히 별난 데가 있단 말이야. 어린 왕자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여행을 계속했다. 그 다음 별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이 별을 아주 잠깐 동안 방문했을 뿐이지만 몹시 우울해지고 말았다. 거기서 뭘 하고 계세요? 술꾼은 빈 병과 술이 가득 찬 병을 앞에 수북히 늘어놓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술을 마시고 있지. 술꾼은 침울한 표정으로 대꾸했다. 왜 술을 마시지요? 잊기 위해서지. 무엇을 잊기 위해서요? 어린 왕자는 그에게 딱한 생각이 들어서 물었다. 내가 부끄럽다는 것을 잊기 위해서. 술꾼은 사형대에 서 있는 것처럼 고개를 숙인 채 고백했다. 뭐가 부끄럽다는 건가요? 어린 왕자는 그를 도와주고 싶어 캐물었다.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러워서. 그리고 나서 술꾼은 입을 다물어 버렸다. 어리둥절해진 어린 왕자는 다시 길을 떠났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그는 혼잣말을 하며 여행을 계속했다. 네 번째 별은 사업가의 별이었다. 사업가는 어찌나 바빴던지 어린 왕자가 도착했을 때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담뱃불이 꺼졌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3에서 2를 더하면 5, 5에 7을 더하면 12, 12에 3을 더하면 15. 안녕. 15에 7을 더하면 22, 22에 6을 더하면 28. 담뱃불 붙일 시간도 없군. 26에 5를 더하면 31. 그러니까 5억 162만 2731이 되는구나. 5억 뭐라고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아? 너 아직 거기 있었니? 5억 100만. 가만히 좀 있어. 나는 할 일이 많아. 나는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할 틈이 없어. 2에다가 5를 더하면 7. 5억 100만이 어쨌다는 거예요? 어린 왕자는 다시 물었다. 그는 지금까지 일단 한 번 질문하면 답을 얻지 않고는 물러서질 않았다. 사업가가 고개를 들고 말했다. 나는 54년 동안 이 별에 살고 있는데 일에 방해를 받는 건 딱 3번밖에 없었어. 첫 번째는 22년 전에 현기증을 일으킨 거위가 어디선가 날아와서 떨어졌을 때야. 그놈의 푸드덕거리는 소리가 어찌나 요란하던지 서방으로 울려 퍼져 4번이나 덧셈을 잘못했지. 두 번째는 11년 전이었는데 류머티즘 때문이었어. 물론 운동 부족으로 생긴 병이지. 빈둥거릴 시간이 없었으니까. 지금이 바로 3번째야. 가만, 내가 5억 100만이라고 했었지. 대체 뭐가 5억 100만이라는 건가요? 사업가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는 조용히 앉아 일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끔씩 하늘에 보이는 수많은 저 작은 물체들 말이다. 파리 말인가요? 아니야. 반짝반짝하는 조그만 것들 말이야. 그럼 꿀벌 말인가요? 아니. 게으름뱅이들에게 쓸데없는 공상에 빠져들게 하는 금빛 나는 작은 물체 말이야. 하지만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 공상에 빠져있을 틈이 없어. 별 말이군요. 그래, 맞았어. 별이야. 5억 개나 되는 별들을 가지고 뭘 하는 건데요? 5억 162만 2731개야.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이 숫자는 틀림이 없어. 그 별들로 뭘 할 셈인데요? 무엇을 하겠느냐고? 네. 아무것도 하지 않아. 단지 소유하는 거야. 별들을 소유한다고요? 그럼. 하지만 내가 전에 본 어떤 왕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 다스릴 뿐이지. 소유한다는 것과 지배한다는 것은 아주 다른 문제야. 그 별들을 소유하는 게 아저씨에게 무슨 도움을 주나요? 부자가 되는데 필요하지. 부자가 되면 뭐가 좋은데요? 누군가 별을 발견하면 그걸 살 수 있지. 이 사람도 그 술꾼처럼 말하는구나. 어린 왕자는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며 계속 질문했다. 어떻게 별들을 소유한다는 거지요? 도대체 별들은 누구 거지? 투덜대듯 사업가가 되물었다. 전 몰라요. 누구의 것도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별들은 내 것이 되는 거야. 내가 제일 먼저 그 생각을 했으니까.
누군가 임자 없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면 그건 발견한 사람의 것이지. 주인 없는 섬도 그것을 발견한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지. 만약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제일 먼저 생각해냈다면 특허를 내서 그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나도 별들을 갖는 거야. 왜냐하면 나보다 먼저 별을 가질 생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아, 그렇군요. 그럼 아저씨는 그 별들을 가지고 뭘 하시는데요? 관리하지. 별을 세어보고 또 세어보는 거야. 힘든 일이긴 하지만 나는 중대한 일에 관심이 많거든. 저는요, 실크 스카프를 가지게 되면 그걸 목에 두르고 다녀요. 또 꽃이 내 것이라면 꺾어가지고 다닐 수 있겠지요. 하지만 아저씨는 하늘에서 별을 딸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지. 하지만 그것들을 은행에 맡길 수는 있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조그만 종이에 내 별들의 수를 적어놓고 그걸 서랍에 넣어 잠가두는 거야. 그것뿐인가요? 그것으로 족하지. 그거 참 재미있군. 시적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군. 어린 왕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어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저는 꽃을 가지고 있어요. 매일 물을 주지요. 화산도 3개나 가지고 있어서 매주 청소를 해요. 사화산도 청소하지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요. 내가 꽃과 화산을 가지고 있으면 내 화산이나 내 꽃에게 큰 도움이 되지요.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에게 무슨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죠. 사업가는 입을 벌렸지만 딱히 할 말이 없었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하단 말이야. 어린 왕자는 혼잣말을 하며 다시 여행길에 올랐다. 5번째 별은 아주 이상했다. 그 별은 다른 모든 별들 중에서 제일 작았다. 이 별에는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을 켜는 사람 한 명이 있을 정도의 공간밖에 없었다. 하늘 어딘가에 집도 없고 사람도 살지 않는 별에 가로등 켜는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는 것인지 어린 왕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 그렇지만 내가 만났던 왕이나 자만에 빠진 사람, 또 사업가와 술고래처럼 그렇게 터무니없지는 않을 테지. 그래도 그가 하는 일에는 의미가 있어. 가로등에 불을 켜는 것은 별 하나를 더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것과 같거나 꽃 한 송이를 피어나게 하는 것과 같으니까. 그가 가로등을 끄면 그 꽃이나 별은 잠들게 되겠지. 그건 아름다운 직업이야.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정말 유익할 테지. 어린 왕자는 그 별에 도착하자마자 가로등 켜는 사람에게 공손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방금 왜 가로등을 끄신 건가요? 명령이기 때문이야. 가로등 켜는 사람이 대답했다. 좋은 아침이야. 무슨 명령인데요? 가로등을 끄라는 명령이지. 잘 자. 그는 다시 가로등 불을 켰다. 지금은 왜 가로등을 다시 켰나요? 명령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해 못할 것도 없어. 명령은 명령인 거야. 좋은 아침. 가로등 켜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서 또다시 가로등을 껐다. 그러고는 붉은 바둑판 무늬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나는 정말 힘든 직업을 가졌어. 전에는 괜찮았는데 아침에 불을 끄고 저녁이면 불을 다시 켰지. 그래서 낮에는 쉬고 밤에는 잠을 잘 수 있었거든. 그때 이후로 명령이 바뀐 거군요. 명령은 바뀌지 않았어. 그게 비극이야. 이 별은 해마다 빨리 돌고 있는데 명령은 바뀌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이 별이 1분마다 한 바퀴를 돌게 되었고 1초도 쉴 틈이 없게 된 거야. 나는 1분마다 한 번씩 가로등 불을 켰다 껐다 해야 돼. 그거 참 이상하네요. 아저씨네 별에서는 하루가 1분이라니. 조금도 이상할 것 없어.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동안 한 달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어. 한 달이라고요? 그래. 30분은 30일이 되는 거지. 잘 자. 그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어린 왕자는 명령에 충실한 가로등 켜는 사람이 좋아졌다. 의자를 뒤로 물리면 계속해서 석양을 볼 수 있는 곳을 찾아가던 지난 날이 떠올랐다. 어린 왕자는 그를 돕고 싶었다. 나는 아저씨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나는 늘 쉬고 싶어. 사람은 누구나 충실해질 수도 있고 게을러질 수도 있다. 어린 왕자가 계속해서 말했다. 아저씨의 별은 아주 작으니까 3발짝이면 한 바퀴를 돌 수 있어요. 천천히 걷기만 해도 늘 해를 볼 수 있지요. 쉬고 싶어지면 걷도록 하세요. 그러면 아저씨가 원하는 만큼 낮이 계속될 거예요. 그건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군. 내가 원하는 것은 잠자는 거니까. 그렇다면 안 됐네요. 그래. 나는 정말 운이 없어. 좋은 아침이야. 그는 다시 가로등을 껐다. 저 사람은 어린 왕자는 여행을 계속하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사람들에게서 비웃음을 살 거야. 왕이나 자만에 빠진 사람, 술꾼, 사업가 같은 사람들은 그를 경멸하겠지.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제일 착실한 사람 같아. 그건 저 사람이 자신은 제쳐놓고 일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겠지. 어린 왕자는 뭔가 아쉬운 듯 한숨을 쉬었다. 내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저 사람뿐이었어. 그렇지만 그의 별은 너무 작아. 2사람이 있을 자리도 없으니 말이야. 어린 왕자가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말하지 않은 것은 날마다 1440번이나 아름답게 해가 지던 자신의 별을 떠나온 것을 가장 아쉬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